자, 지난주에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에서 있었던 그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죠.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이미 범행도 그렇지만은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날 했던 얘기부터 일단 듣고 관련 얘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대로 나고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완전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 참, 저 범행 내역 그 현장에서 본 분들은 저 보면은 유족들도 그렇고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안 씨가 얘기하는 게 박지훈 변호사님 네.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됩니까? 범행 동기를 물어봤는데 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죠. 자신보다는 타인을 탓을 하고 네. 아직까지 뭐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정신감정도 할 겁니다. 네. 조현병 전력도 있다 그러고요. 그렇지만 범행 자체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 정신감정 부분이 심신미약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네. 크게 참작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청와대 청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살려둘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저런 안인듯 같이 예. 정말 그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예. 이런 안인듯은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인득이 아까 지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1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도리어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네. 죄송하다고 지금 얼굴 표정은 죄송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잡혀왔다는 듯한 저런 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도 그러니까 불을 내기 위해서 3시간 전에 미리 샀고요. 네. 흉기도 2, 3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했고요. 또 그 복도형이잖아요. 거기가 아파트가 나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불을 피해서 새벽에 얼떨결에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것도 특히 약한 여성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래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분 때문에 5명이라는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나머지 많은 분이 또 경상, 중상을 입고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네. 또 겉으로는 치료가 멀쩡한 보이지만 정신적인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는 저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저분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청원에 13만 명이나 저렇게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희생자 5분 중에 한 분에 대한 발인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그 희생자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간 했던 대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민형 아파트인데 그 서민형 주거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무성의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장래 지금 이 상태로는 못하겠다. 뭔가 책임자 사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장례 일정 같은 것들을 지연시키는 심정 같은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뭐, 그렇다고 이제 장례가 완전히 안 되진 않을 거고, 이제 장례 치르기 치러야 되는데, 책임자자 사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진주경찰서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력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저 임의로 잡아가거나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억울하다고 그래야 되나? 나름대로 곡절이 있었을 건데 어쨌든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가족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경찰이 막을 수 있었을 건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그건 뭐 저라도 그렇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경찰청 차원에서 좀 유가족들을 다독일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과거에 오물을 투척했던 사건도 있었고, 관리소장에게 목격이 될 정도로 이상 행동 같은 것들이 아파트에서 목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유족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아주 정치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지역의 그런 인사들이 사는 아파트였으면은 이렇게 경찰을 허술하게 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가직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인재다. 국가가 뭔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예방이 가능했던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는 뭐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싹한 게요, 이동훈 위원님. 네. 저런 범죄가 그냥 우리 일상 이웃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사는데 뭐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오싹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그 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작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건, 예를 네. 들어 강남역 그 여성 살인 사건이나 PC방 그 형제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적어도 7차례 그 경찰에 신고를 했고, 5차례 그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충분히 7번에서 5번은 이런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런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고 유족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경찰은 아까 김태형 변호사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경찰이 그 의욕적으로 진압을 하다가 오히려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로서도 약간은 좀 움츠려드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런 양쪽 측면을 둘 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자, 근데 저 아파트에서 저 범행을 잔혹한 저 범행을 목격했던 이웃 그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올려서 또 나고 또 그러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더 끝내기는 내가 태어나서 젊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눈만 감아도 그냥 생각이 만약에 정말 목격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박준 변호사님, 네. 저분들 이주 계획을 좀 세워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라에서 어떤 겁니까? 경찰도 뭐 문제가 있지만 이 다음 운영 회사라고 할 수 있죠. LH 공사도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LH 공사에서 이주 대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주민들 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쪽으로 좀 이사를 간다든지 네. 뭐 한 2년 정도를 좀 임대료 싸게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대책을 마련할 입장입니다. 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 치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경찰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일부에서 일탈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